안녕하세요, 힐링스윙입니다. 오늘은 초급 회원님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평형 동작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킥판을 잡고는 안정된 평형킥이 나오는데, 이 킥판만 빼면 팔 동작과 평형킥이 너무나도 어려운 분들, 힐링스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팔을 크게 벌리면 불리하다. 어떤 면일까요? 팔을 크게 벌려서 잘 안 된다는 말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하는지 정지 동작으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팔꿈치가 뒤로 빠질 때 팔을 넓게 벌리면 이 상체를 올리는 힘과 앞으로 나가는 힘을 분산시킵니다. 이렇게 넓게 벌려도 사실 결과만 좋으면 문제는 없는데요, 이 동작으로 상체의 45도 전진 앞으로 자세는 사실상 기대하기가 힘들죠. 평형은 가슴 앞에서 팔을 모아줄 때 상체도 잘 세우면서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수는 좋지 않은 자세를 하는데도 겁나 잘하네요. 이 못하는 척이라도 하지, 이 일반인들 기를 확 죽입니다. 자, 물속에서 보면 놓치는 물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크게 벌린 팔로 인해 물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는 상황이 보이는데요, 팔을 벌릴 때는 어깨 넓이보다는 넓게 벌리고 적정선에서는 팔꿈치를 꺾어 가슴 앞에서 모아야 합니다. 두 번째, 평형킥 이후 물속에 있어라. 이게 뭔 말인가요? 팔 동작도 양호, 평형킥도 양호. 문제는 킥 이후 다리 뜨는 동작은 NG. 스탑! 자유형변과 다르게 평형킥은 항상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킥하는 순간 입부터 모아주는 글라이딩까지는 물속에 다리가 위치해야 저항을 덜 받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은 몸의 부력이 선천적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평형킥을 찰 때, 그리고 그 이후 과정까지 다리가 항상 물속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 물 밖으로 안 나오고 있죠. 다리가 뜨면 나도 모르게 뭔가 차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의 눈을 가진 심판들은 저거 저변킥 했네, 자유형 발차기 했네 하고 실격을 처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걸리면 실격입니다. 인식을 하고 지금 의도적으로 다리를 물속에다가 넣으니 다리가 지금 안 올라오고 잘 가고 있습니다. 평형킥 이후에는 다른 킥은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싶으면 안 보이는 물속에서 몰래 해야 안 걸릴 확률이 올라갑니다. 셋째, 발바닥으로 물을 밀어내자. 지금 발목의 유연성이 좋은 편이라 무릎 굽혀진 동작까지는 좋습니다. 무릎을 접은 이유는 펴는 과정에서 발바닥으로 물을 밀어 몸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 동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발바닥의 활용도는 떨어지고 발목 안쪽 복숭아뼈로 물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몸이 쭉 나아가는 건 결과만 보여줘도 복숭아뼈의 힘이 특별히 세구나 하고 좋은 자세라도 인정을 하겠지만, 평형킥이 약합니다. 오히려 팔의 힘으로 의지하고 있는데요, 바깥쪽으로 꺾여 있는 발목을 조금 더 크게 돌려서 물을 밀어 주셔야 됩니다. 선수의 평형킥 자세를 보면 처음에는 위를 보는 발바닥이 옆으로 보다가 후면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발바닥으로 물을 어떻게 밀어내느냐에 따라 평형킥의 추진력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발목 안쪽을 밀죠. 자, 마지막으로 모아주는 팔은 빠르게 뻗어주시고요, 시선은 바닥을 보셔야 글라이딩을 할 때 유선형 자세가 됩니다. 넷째, 평형킥 이후 다리를 모을 것. 수영 영법에 공통점이 있다면 다리를 모아줄 때 가장 저항을 줄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탑! 평형킥 이후 다리를 모아줘야 한다면 어디까지 모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양쪽 발의 엄지발가락이 붙을 정도 모으면 됩니다. 종아리와 허벅지까지는 굳이
붙일 필요는 없고요. 무릎을 반복해서 꺾는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평형킥 이후 저항은 줄이면서 무릎을 빠르게 접을 수 있는 자세로 가야 합니다. 다리를 모아준다고만 이야기했지 다리 전체는 맞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허벅지, 종아리 다 붙일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을 위해서 엄지발가락만 붙인다면 충분히 모아졌다는 좋은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평형은 워낙 변수가 많고 고관절과 발목의 유연성이 각각 달라 교과서와 다른 자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결과로 보여줘라. 그러나 결과를 못 보여주기 때문에 정석대로 교과서대로 해야 합니다. 사실 수영의 정석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신체, 팔다리, 몸통을 구성으로 가장 효율적인 자세를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쩌보면 우리 현대인들은 수영을 날로 먹는 것입니다. 이 우리 선조들은 물속이 육지보다 훨씬 느리고 불안정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안전하고 편안한 수영 방법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연구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벽화를 보면 9,000년 전부터 이미 평형과 유사한 자세로 수영을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만큼 평형 자세가 본능적으로 수영하기에 가장 편했고 유용하게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평형하려고 하면 무릎도 아프고 발목에 가동 범위가 떨어져 발등으로 물을 누르는 사태가 종종 많습니다. 이 앉아있는 생활에 익숙해져 몸이 굳고 유연성은 떨어져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애초 나는 평형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도 더러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선천적으로 유연한 사람들은 한 번에 발목이 꺾여 앞으로의 평형 생활이 순탄한 생활로 보장되는데요. 유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망만 하지 말고 집에서 매트 깔고 고관절과 발목을 활용한 운동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부족한 유연성을 가진 만큼 따라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요. 집에서 더 한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폭풍을 겪지 않고 어떻게 무지개를 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나를 한층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평형 홈 트레이닝 따라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뱃살도 빠집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